자, 3번 삼각함수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들어가는데, 자, 방금 뭘 확인했냐면 삼각비를 확인했었잖아, 지금. 이제 삼각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런 세팅이었어. 직각삼각형이 있었고, 직각삼각형 안에서 여기 세타를 각 하나 주어지고, 여기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거 유효하다. 알겠어? 이거 고등학교 때 유치하다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얘는 삼각비고, 그러니까 삼각형 사이에서 변의 비를 생각하는 게 삼각비야. 알겠습니까? 근데 제목이 삼각함수로 바뀌었잖아. 오케이? 그럼 왜 함수가 되는지는 좀 이따, 사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삼각함수가 왜 삼각함수로 표현되는지, 비가 아니고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서부터 차근차근히 하나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1번. 삼각함수의 정의. 자, 삼각함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각을 배웠고, 그 각을 어디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시초선과 동경을 생각했고, 또 뭐 했니? 각을 호도법으로 바꿨지? 각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게 뭐에 바꾼다고? 실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사전 작업을 끝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사전 작업 다 했는데 여기서 좌표를 안 쓰면 안 되지. 그럼 X축, Y축. 네, 뭘 생각하냐면 반지름이 R인 원을 하나 생각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항상 그게 어떤 각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이게 시초선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어디 있든지 간에. 알겠니, 얘들아?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동경이 움직여서 1사분면에 있으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2사분면이나 3사분면에 있다고 치고 이렇게 내려가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이쯤에 놓자. 이게 이제 동경이야. 그럼 각을 어떻게 세는 거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초선에서 여기까지 각을 생각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반식의 방향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양의 각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세타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거는 반지름이 R인 뭐야? 원을 먼저 그리고 출발했지?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나중에 느닷없이 원이 자꾸 등장을 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러면 반지름이 R인 원방을 먼저 그렸고, 선생님이 좌표 위에. 이건 원점이고. 그 위에 동경을 움직여서 각을 표시했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을 우리는 P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X하고 Y.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예.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반지름은 R이야. 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뭐에 주목하냐면, 다른 거에 주목하면 안 되고, 자, 일단 뭐냐면,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이 좌표 위에 선생님이 뭐냐면, 원을 그려서 반지름 R인. 알겠어요? 그래 놓고, 동경을 움직여서 만나는 점을 찾았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좌표가 나왔고, 반지름이 나왔어. 오케이? 그래서 삼각함수는 뭐에 의해서 정의되냐면, 이 세 개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야. X 좌표, Y 좌표, 반지름 R. 오케이? 그러면, 제 첫 번째. 자, R분의 Y좌표. 오케이? 이렇게 분수식에 대한 해당되는 값. 그러니까 Y하고 R의 B. 근데 Y는 좌표니까 음수가 될 수 있니, 없니? 음수가 될 수 있죠. Y가 좌표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B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R분의 X라는 B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B가 있냐면, X분의 Y라는 B가 이렇게 있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건 다 뭐냐면 R과 X하고 Y 사이에 B를 지금 써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제. 오케이, 지금부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Y를 R로 나누어준 거에 B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글씨가 조금 이상하지만 중학교 때 봤던 사인 세타로 정의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R분의 X는 뭘까요? 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로 정의하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 원래 주어가 아니고, 자, 원래는 뭐냐면 삼각비도 마찬가지였어. 이것분의 이거의 비를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응? 뭔 얘기 알았어?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또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것의 비가 사인이고, 이것분의 이것의 비가 코사인이고, 이것분의 이것의 비가 탄젠트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말이야. 응? 그러면 말이야. 약간의 심화.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y분의 r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x분의 r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y분의 x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가 되는 거지. 왜? 이게 정의가 되면 이런 것도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겠니, 얘들아? 그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느냐?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시컨트 세타라고 합니다. 얘는 뭐라고 하냐면 시컨트 세타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탄젠트 세타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 수학에서 공부하는 거. 이거는 미적분에서 공부하는 거. 그 미적분은 상관함수의 내용이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원을 공부할 때는 필기만 해놓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상관함수의 정의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삼각비를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그 짧게 선생님 덧붙이고 갈게.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안에서 각 변의 비를 이제 생략하는 거고, 얘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360도 이상 90도보다 커졌잖아, 지금 각이. 돌리는 거야,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돌리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삼각함수가 정의돼야 되니까 x축, y축을 긋고 돌리는데, 돌리면 항상 어떤 거냐면 돌린다는 개념은 원과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이 기본 세팅되는 거야. 삼각함수에서는. 알았니 얘들아? 네, 첫 번째고. 그럼 왜 삼각비를 선생님이 이렇게 썼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이 삼각함수를 90도 이내에서만 다루면 삼각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삼각형이 아닌데요? 아니 이렇게 넣고 쫙 거주면 되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이 나오잖아.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삼각함수에서 90도 이내만 다룬 게 삼각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조금 선생님 더 알고 가야 될 지점이 뭘까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이제 요 내용의 강론. 1번. 삼각함수는 자, 여기서 눈으로 보듯이 r분의 x, r분의 뭐 y, x분의 y 이렇게 있다고 하면 r은 반지름이니까 항상 0보다 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삼각함수는 결국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좌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하고 상관없이 삼각함수로 넘어왔을 때는 삼각함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좌표가 되는 거야. 이게 차이야. 알았어? 오케이? 예, 좌표에 의해 결정. 자, 그럼 이거를 더 노골적으로 보면 원이라는 것은 있잖아.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어떻게 되니? 모든 도형이 다 닮은 도형이지. 원은 모든 도형이 다 닮은 도형인 거야. 알았어? 크기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반지름이 1을 세팅해버리면 어떤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냐고 하면 x축, y축을 잡고 반지름은 1을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동경을 똑같이 어떻게 세팅하냐면 이렇게 세팅을 하자고. 여기 만나는 이 교점이 x하고 y잖아. 괜찮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이제 여기 원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r분의 y가 되는데 그때 r이 1이면 오케이? 사인 세타는 곧 뭐하고 똑같은 거야? y 좌표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사인 세타 얘가 반지름이 1이면 왜? 아까 그 얘기 했잖아. 앞에 선이 삼각비 할 때 분명히 이 얘기 했잖아. 닮은 도형 쭉 3개 지금 그려놓고 얘네 직각삼각형은 다 닮은 도형이야. 닮은 도형 내에서 삼각비는 일정해. 그럼 얘도 일종의 비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비는 이 원이 모든 원은 다 닮은 도형이 되기 때문에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이 비도 항상 원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일정한 거야. 알겠어요? 그럴 때 반지름이 1이 돼버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사인 자체가 곧 뭘 의미하냐면 y좌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예, 다음 또 갑니다.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가 되니까 그냥 x 잡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어차피 닮은 비 삼각비는 다 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1로 세팅하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모르면, 알았어? 원을 그릴 때 모르면 반지름 1 잡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제? 오케이? 예. 그렇게 해놓고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될까요? 라고 하면 얘는 x분의 y야. 자,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쉽게 부연 설명하면 결국 r이 1일 때는 얘는 y좌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는 x좌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얘는 뭘 의미할까요? 기울기를 의미하지. 어떤 기울기냐면 그래 탄젠트는 원래 기울기의 의미야. 그리스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스 문자에서 오케이? 예. 얘는 뭐야? x분의 y라는 것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그럼 직선 OP의 기울기야. 오케이? 그럼 사인은 y좌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코사인은 x좌표를 의미하는 것이며 탄젠트는 직선 OP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상관함수 그래프를 끄집어내거나 이럴 때도 탄젠트 같은 걸 왜 그럼 직선 기울기를 가지고 생각하느냐? 정의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중요한 팁인데 여기서 말이 굉장히 많았으면 그럼 꼭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상상함수는 좌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 그러면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항상 표시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도 습관 안 해줬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상 10초선에서 여기까지의 각 세타로 나왔어.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각이 달라지면 좌표도 달라지겠지? 맞니? 그렇지만 반지름은 절대 안 달라지지? 일정한 길이니까. 그런데 얘가 어쨌든 이만큼 돌아갔다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XY가 여기 있잖아 또. 알았어? 그럼 이만큼 돌아가면 여기 있게 되는 거잖아. XY. 오케이? 그럼 XY 위치가 다 달라지는 거겠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 이제 왜 이제 함수냐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게 중요해. 지금 설명해 준 게 중요한 거고. 어쨌든 왜 삼각함수란 말이 붙냐라고 하면 각이 변하잖아. 그지? 각이 변할 때 뭐도 변해? x좌표, y좌표, x분의 y도 바뀌는 거잖아. 오케이? x좌표, y좌표가 바뀌니까 x분의 y도 바뀌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이게 바뀌면 x가 바뀌거나 아니면 또는 y가 바뀌거나 아니면 x분의 y가 바뀌는 거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함수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값이 변해. 그럼 이런 거를 좀 어렵게 뭐라고 하냐면 독립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의 변수가 변하면 따라서 변하는 게 있어. 오케이? 그걸 조금 어렵게 뭐라고 하냐면 종속변수라고 해. 그래서 1학년 때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할 때 x값에 따라 y값이 달라지는 것들을 함수라고 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럼 어렵게 굳이 선생님이 이렇게 용어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드니까 좀 알아서 이런 것도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변하잖아. 혼자서 변하니까 독립변수. 얘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이 각이 변함에 따라서 x도 변하고 y도 변하고 x분의 y도 변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오케이? 자, 이런 관계를 함수 관계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함수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펑크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할 때가 바로 이거인 거야. 그래서 함수 맨 앞에 교과서를 쳐다보면 이런 설명 별로 안 들어가 있겠지, 알겠습니까? 함수가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지금 설명해줘.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라는 말은 없어. 그런 말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해주는 바로 그거. 얘가 변함에 따라 얘도 변하는 거. 이게 함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좀 어렵게 이걸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그러는데 없는 거 선생님이 그냥 있는 척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알아놔. 수학 선생님들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함수에서 x, 뭐이니? y는 fx 이렇게 하면 이 x값에 따라 y값이 변하는 거지? 이걸 함수라고 하잖아. 그럼 이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문자가 바뀌어도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x 역할을 하게 되면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y 역할을 하게 되면 종속변수가 되는 거야. 네, 세 번째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원위에 있는 점이고 삼각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다 보니까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건 이제 1이라고 고정시켜서 좌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r을 1로 고정시킨 거고 오케이? 그럼 일반적으로 x좌표, y좌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자, x좌표는 여기 있잖아. x좌표는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샥 보내버리면 r 코사인 세타가 x 알았어?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1일 때 말고 모든 원에서 이건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싹 보내면 r 사인 세타가 y좌표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세 번째 여러분들은 뭘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면, 자, 원 위에 있는 점들의 x좌표하고 y좌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오케이? 요건 뭐가 되냐면 r 코사인 세타. 지금부터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y는 뭐가 되는 거냐면 r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하고요. 역시 미적분을 공부할 사람들은 알겠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어렵게 얘기하냐면 그냥 듣기만 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기억하면 돼. 이런 걸 흔히 매개 변수 방정식 있게, 이 세타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 x하고 y가 거기에 따라 변하는 것들을 매개 변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적분 공부할 때 또 하게 돼, 이런 얘기야. 알아들었니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으로 표현하는 이 원의 방정식은 똑같은 의미가 있어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에 있는 x좌표, y좌표는 지금서부터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도 지금 당장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